자, 좀 빨리빨리 풀게 얘들아. 집합은 전반적으로 쉬워서 내가 할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 안 풀고. 해요. 얘들아, 이런 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수가 새롭게 정의 내려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야. 함수가 이렇게 새로 정의되어 있잖아. 얘들아, 나 봐봐. fn의 뜻이 뭐야? 축지가 돼 있어야 돼. x의 부분 집합 중에 n을 최소의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개수잖아, 얘들아. 그럼 일단 x라는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f1을 구하고 싶다면 n이 1일 때를 해보고 싶은 거잖아, 일단. 그럼 n 1일 때 문제를 새로 읽어. n에다가 1을 넣으면서 문제를 읽어주는 거지. f1이니까 n에 1 대입되었어. 그러면 f1이라는 건 얘의 부분집합, x의 부분집합 중에 1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야. 그럼 얘의 부분집합 중에 얘를 최소의 원소로 갖는 것의 개수잖아. 그럼 얘를 최소로 원소로 갖는다라는 건 뭐야? 1을 가진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가 몇이야? 1이고 2는 다 경우의 수는 2겠지. 여기 1의 의미는 뭐야? 있다. 2는 있다 없다야. 그래서 f1 값을 계산해 봤더니 2의 9승이야. 이렇게 됐어. 너무 형식적으로 가지 말고 쉽게 가자. f2를 구하고 싶어. 에다 몇을 넣고 문제를 다시 읽어. n다가 2를 넣고 문제를 다시 읽어.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 중에 2를 최소의 원소로 갖는다라는 건 2가 있고 1은 없다야. 그럼 경우의 수 몇이야? 1이야. 근데 이 1이 뭐야? 없다야. 얘는 경우의 수가 1이고 얘는 있다진가. 2가 하나 날라갔잖아, 앞서보다. 그러니까 2에 8승 이렇게 되겠지.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 자, f3을 구하고 싶어. 그럼 n에 3을 넣고 문제를 다시 읽어.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 중에 3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야. 그럼 3을 가지고 1, 2는 안 가져야 돼. 이 1은 의미가 없다. 없다. 있다. 그래서 f3은 얼마? 2의 7승. 얘들아, 이걸 이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럼 일반화 해볼게. fn 말해봐. 2의 10-n이야. 얘랑 얘 더하면 얼마 되는 규칙이 있는 거야? 10되는 규칙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모든 함수값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진입하기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별표 좀 쳐놔, 얘들아. 너희 오늘 별표 칠게 한 3개 정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별표가 필요해. 자, 내가 문제 한번 읽어줄게. 지금 U는 20일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소의 최소 자격은 뭐야? 20일 이하의 자연수만 원소의 최소 자격이야. 그러면 한번 다 써볼게, 얘들아.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원소를 XY에다가 배치하는 싸움을 하는 건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주로 이용하잖아,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원소가 여기에 원소가 한 개 있어야 되고 여기랑 여기 합쳐서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돼? 16개 있어야 돼. 여기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를게. 대칭차집합 부분에 원소는 16개다. 그때 나 조건이 핵심이겠지. X 안에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는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너희가 서로소랑 좀 오해해. 얘들아, 2랑 4랑 6은 서로소야 아니야? 서로소 아니야. 서로가 서로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져.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거랑 나눠 떨어진다 안 나눠 떨어진다랑 다른 이야기다. 지금은 서로서로 준 게 아니라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야. 그럼 이 커플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합격인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서로소야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그러면 이 커플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그때는 불합격이니까 다른 말이에요, 아예. 지금은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이런 커플 합격인 상태인 거죠. 자, 그 상황 하에서 내가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부르고 Y의 원소의 합을 SY라고 불렀을 때 얘를 구하고 싶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면 원소의 합을 S라는 기호로 표현을 했는데 얘들아 여기서 X의 원소의 합이랑 Y의 원소의 합의 어떤 차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 영역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면 이거 한 거에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해볼게. SX 얼마야 지금 샘플에서? 3 더하기 4 더하기 5죠? SY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지. 그러니까 3은 어차피 날라갈 거라서 4, 5에서 1, 2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구해봐 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이 영역에서 이 영역의 원소의 합을 빼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줘요. 혹은 같다가 특히 이게 강력하게 작용할 때가 있거든. SX랑 SY가 똑같으면 얘들아 이렇게랑 이렇게가 똑같다는 말이긴 한데 여긴 어차피 중복해서 세질 거라서 대칭 차집합 부분의 원소의 합이 일정하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합이 11이야? 그럼 여긴 합이 얼마여야 돼? 합이 10이야. 여기는 모르고 상관없고. 자, 이제 풀어볼게요. 근데 얘들아 내가 지금 이 값의 최대값을 저격해줘야 되거든. 이게 지금 상황 자체는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최대가 되는 상황을 저격해야 돼. 그럼 얘가 제일 어떨 때를 찾고 싶어? 클 때를 찾고 싶어. 얘가 제일 어떨 때를 찾고 싶어? 작을 때야. 그러면 원소가 지금 다 자연수기 때문에 X의 원소가 최대한 많고 그 수들이 큰 수이기를 바라. Y의 원소가 최대한 적고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넣어야 된다면 작은 원소를 배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X랑 X 차집합 Y의 원소가 많을수록 좋잖아. 그럼 얘네들 중에 누구 넣어주면 좋아? 21 넣어주면 좋겠지. 근데 21이 들어온 순간 집합 X에 누가 못 들어오게 됐니? 21에 약수들이 다 못 들어오게 됐지 얘들아. 3과 21을 같이 가지면 하나가 다른 걸 나눠 떨어져 버리니까 안 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을 넣어주는 게 좋겠지. 이 세 개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얘가 크니까. 그러면 또 몇이 있으면 좋겠어? 20 있으면 좋겠지. 그럼 그 순간 누가 없어져야 돼? 20의 약수들은 이 영역이 들어올 수 없어졌죠. X 차집합 Y에 원소를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런 데 배치되는 느낌인 거야 얘들아. 21, 20 이런 식으로 더 배치하자. 많이 배치할수록 좋으니까. 얘도 배치할게. 더 이상 추가로 빠질 건 없지. 얘를 배치할게. 9가 빠지고 6이 빠지고 얘를 배치할게. 추가로 빠질 건 없지. 얘도 8도 빼자. 8 빼고 2도 빼자. 자 이렇게 빠지고 얘 배치할게. 추가로 빠질 거 있어? 얘도 배치하고 얘도 배치해주고 얘도 배치해주고 얘도 배치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X의 원소가 제일 많은 얘네들이 다 들어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다 하나는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저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를 배치해주는 게 좋니? 11을 배치해주는 거죠 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12까지는 몇 다 배치를 해주면 우리 목적에 부합해지고 있는 거야 얘들아. 저것의 최대값을 목적하면서 배치하고 있는 거라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배치가 됐고 이 10개를 또 이제 배치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 여기 원소가 몇 개가 들어왔어 얘들아? 9, 10, 11개. 여기 해서 여기 10개가 들어온 거죠 원소가.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10개, 1개 여기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몇 개가 들어와야 돼? 6개가 들어와야 돼 원소가. 그러면 여기 원소는 작은 수를 넣을수록 좋잖아. 그러면 누굴 넣어주는 거야? 1부터 6까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 상황.
그러면 이게 sx 빼기 sy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럼 최대 값 자체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되는 거죠. 11은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못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하면 등차수열 합처럼 생각해도 되죠. 33, 33, 33, 33. 33 몇 개 있는 거야? 5개. 그래서 33이 5개 있고, 거기서 1부터 6까지 합을 또 빼줘야 되겠지. 그럼 7이 몇 개 있는 거야? 7이 3개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돼요. 165에서 21 빼서 14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구하는 걸 안 보면 절대 못 풀어. 이 문제는 이걸 목표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 이런 배경 지식이거든. 자, 자연수 네모 세모에 대해서 네모는 세모의 배수이다 라는 건 얘들아, 누가 누구의 약수라는 소리야? 네모가 숫자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볼게. 6은 2의 배수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누구의 약수란 소리야? 2가 6의 약수란 소리잖아. 다시 누가 누구의 약수야? 세모는 네모의 뭐다? 약수다. 이 해석을 그냥 거치면 되는 문제고, 그리고 딱히 필요한 정보는 없어요. 이것만 해석해낼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 3이 얘의 원소다라는 의미를 잘 쓰는 법이 중요하겠다. 봐봐. 3과 6이 A의 원소이자 B의 원소이잖아, 얘들아. 그럼 3이 얘의 원소라는 건 집합 A는 뭘 모아놓은 집합이야? X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3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소리는 3이 이걸 만족한다는 소리야, 얘들아. 그러니까 3은 A의 뭐야? 3은 A의 배수지. 그러면 A를 주어로 바꿔봐. A는 3의 약수야.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A는 3의 약수고, 동시에 6도 여기 원소란 말이야. 그럼 6이 여기를 만족한다는 소리거든. 그럼 6은 A의 배수니까 A는 6의 약수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A는 어때야 돼, 얘들아? 3의 약수 그리고 6의 약수니까 몇의 약수야? 그리고니까 3의 약수가 되겠지, 얘들아. 괜찮아? 그러니까 가능한 A는 누구다? 1 또는 3이 된다. 이렇게 뽑아내고, 이 과정을 한 번 더 해볼게. 3, 6이 B의 원소이기도 해. 그러면 3이 이걸 만족한다는 소리니까 3은 B의 약수지. 그러면 B는 3의 배수야. 마찬가지 논리로 6이 B의 원소니까 집합 B에, 그러니까 6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저걸 만족시킨다는 소리야. 그럼 6은 B의 약수잖아. 그럼 B는 6의 배수야. 그럼 얘들아 3의 배수 그리고 6의 배수면 몇의 배수야? 3의 배수 그리고 6의 배수. 6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B는 6의 배수라고 이제 결정이 난 건데, 22하의 수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한 거야.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럼? 6가지 경우의 수를 한다는 느낌, 마인드로 가면 돼, 얘들아. 그런데 A가 1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잖아. 1이면 안 되거든. B차 집합 A의 원소가 2개가 남아있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B에 있는 원소에서 A에 있는 원소를 싹 다 뺐을 때 2개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A가 1이면 얘들아, 그러면 라지 A가 어떻게 돼? 여기다가 만약에 한번 할게. 1이면 라지 A들은 1의 배수들의 모임이지, 얘들아. 1의 배수들의 모임은 그냥 자연수들의 모임인 거야. 그냥 전체 집합이 돼버리지, 얘들아. 됐어? 그럼 얘들아, 이때 B차 집합 A는 당연히 무슨 집합이 되니? 공집합이 돼버리지. 그러면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0개니까 지금 나 조건과 모순되지. 그래서 A가 1이면 안 돼. 가 체크가 됐죠. 그럼 확정적으로 A는 얼마?
A는 3이고 그때 라지 A라는 집합은 3의 배수들의 모임이 된 거죠. 이걸로 확정. 그럼 그 상황에서 B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주자. 그래서 만약에 B가 1일 때, 만약에 B가 1일 수 없었죠. 6일 때, 12일 때, 18일 때를 하면 돼요. 그냥 해. 이러면 6의 약수들의 모임이 된 거죠. 일단 다 하놓고 고민할게. 중에 나 조건 만족하는 걸 찾아가지고 A 차집합 B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해주면 돼. 얘들아 이거 최소값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 번 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3번 중에 한 번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금. 자, B 차집합 A 해볼게요. 여기서 얘들아 B 차집합 A 하면 뭐 남아? 3의 배수 싹 다 빼는 거니까 몇 개 남아? 1, 2, 2개 남지. 일단 이 합격. 여기서 3의 배수 싹 다 빼면 몇 개 남아? 3개 남으니까 이거 불합격이지. 3의 배수 싹 다 빼면 몇 개 남아? 얘도 합격이야.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면 A 차집합 B를 해보면 이때 A 차집합 B는 얘들아 그냥 다 해버릴게. 겹치는 것만 빼는 거니까 9, 12, 15, 18 이렇게 되고 이때 A 차집합 B는 3 빠지고 6 빠지고 9 빠지고 18 빠지고 10이랑 15만 남죠. 자 그러면 A 차집합 B의 원수의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이 순간이 이 순간이지. 여기서 원소의 합은 그러면 27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해석이었다. 그리고 6이 얘의 원소라는 것의 사용법. 여기 6 넣어도 성립해야 돼 라는 말. 6이 A의 배수, A는 6의 약수. 이런 식의 해석이었어. 다시 한번 풀어봐 얘들아. 풀고 선생님이 번호 해놓은 거 쭉쭉 풀어. 자, 볼게요. 쉬운 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보세요. 이런데 너 이거 반대로 해석할 때 있으니까 한 번 더 점검해. 집합 X랑 A가 겹치는 원소가 있다? 없다? 있다. 겹치는 게 있다. 겹치는 게 있다야. 반대로 해석할 때 많으니까 한 번 더 점검해. 그러면 내가 집합 X가 얘랑도 겹치는 게 있고 얘랑도 겹치는 게 있어야지. 근데 이 자체가 지금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게. X가 2를 가질 때랑 2를 가지지 않을 때로 경우를 나눠서 풀게요. 그러면 중복과 빠짐없이 다 세워지겠지. X가 2를 가져. 그럼 얘들아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버렸지 그 순간에. 그러면 나머지는 얘들아 있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X가 2를 가지는 상황에서는 얘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고 얘는 상관없고 상관없어. 그럼 경우수 몇 가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총 몇 개? 16개의 집합이 생겨. 자, 두 번째 X가 2를 가지지 않는 경우를 해보자. 1을 안 가져. 그러면 1을 반드시 가져줘야지 얘들아. 그럼 경우의 수가 1이고 1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해줘야 되는데 셋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지. 그러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지니까 그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서 얘들아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아니네요. 3, 4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지. 괜찮아? 그러면 일단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해 얘들아. 그러니까 2의 3승을 때려. 그럼 이러면 맞아 틀려? 틀리지. 왜? 3, 4가 모두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그걸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3, 4가 모두 없는 경우는 이거지 얘들아. 없다 없다 있다 없다지. 그래서
이거는 빼고 봐. 다시 해볼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해. 그럼 8개야.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는 얘랑 얘가 모두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세지 말아야 될 걸 셌으니까 싹 다 빼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보면 6이어서 22개 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안 해도 돼. 이게 좀 쉬운 문제라서 풀이법이 좀 다양해. 나는 경우의 수로 풀어야 돼 라는 말이랑 이것 좀 조심해서 해석해 라는 말 하고 싶어서 이 문제 건든 거예요.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거 안 되면 따로 질문해. 선생님 좀 쉬운 건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너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개별 질문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이 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네임드 조건이야. 좀 많이 나오면서 너희가 좀 그때그때 조금 잘 안 되는 조건. 이거 얘들아 결론적으로 A랑 B의 대칭 차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 된다. 내가 근데 말을 정확하게 하려고 좀 어렵게 했어 얘들아. 좀 쉽게 다시 말할게. 봐봐. 일단 벤 다이어그램이 확정 나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에 원소들을 배치해 볼게. 그러면 겹치는 게 3, 4, 5. 그럼 얘들아 지금 배치 안 된 원소가 누구야? 8, 90 배치를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닫혀 있으니까 8, 90 무조건 밖에 있어야 돼요. 이런 배치 자체는 끝났죠 우리. 그런데 자 이제 X의 원소는 6개여야 되고 나 조건이 이 문제에서 일단 제일 중요했는데 봐봐. 내 주장대로라면은 X가 반드시 누굴 원소로 가져야 된다요? 여기 상황에서 그럼 1, 2, 6, 7을 X가 원소로 가져야 된다는 소리지.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근데 너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을 할게. 이렇게. 괜찮아?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논리적으로 설명할게. 논리를 잘 쫓아와. 얘들아 이 안에 6이 있어 없어? 이 안에 6이 없지? 그러면 이 안에 6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이 안에 6이 없어지려면 X가 6을 빼줬어야 된다는 소리지 얘들아. 그래서 X가 6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이 안에 누가 있어 없어? 1이 없지. 이 안에 1이 없어. 그럼 이 안에 1이 없어야 되지 얘들아. 그럼 이 안에 1이 없다는 소리는 이 안에는 1이 있어 없어? 있는데 이 전체 안에는 1이 없다는 소리는 얘가 빼줬다는 소리지. 그래서 X가 1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대칭 타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해 얘들아. 너희가 너무 연산적으로 하면 좀 힘들거든 이건 오히려. 근데 이게 네임드니까 외워놔. 이 말이 뭐다? A랑 B의 대칭 차집합을 X가 부분집합으로 가진다는 말이었어요. 한 번 더 할게. 한 번 더. 자, 이 안에 누구 없어? 6, 7 없어. 그럼 이 안에 6, 7이 없어야 돼. 그러면 X가 6, 7을 가져야 돼. 이 안에 누가 없어? 1, 2가 없어. 그럼 이 안에 1, 2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X가 1, 2를 가져야 돼. 자,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지금 X의 원소 4개는 확보가 됐고 2개의 원소를 더 확보해서 X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뉘앙스지 지금. 그럼 최소를 저격해 줄게. 그럼 이렇게 2개 쓰면 되는 거야? 다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러면 안 돼. 그럼 다 조건은 뭔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8, 9, 10 중에 하나를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된다거든. 다 조건은. 왜 그런지를 첫 번째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실행해 볼게. 봐봐. X가 만약에 8을 8, 9, 10이 하나도 없다고 해볼게. X가. 그럼 X가 8, 9, 10이 없으면 얘들아 이 안에는 누가 남아? 8, 9, 10이 없어. 6, 7이 남겠지 얘들아. 괜찮아? 이 안에는 6, 7이 남아. 이 안에는 누가 남아? 근데 얘들아 이 안에 6, 7이 있을 수가 있니? 아니지. 그러니까 공집합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8, 90 중에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게 좀 잘 안 돼? 그러면 계산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 계산으로 한번 해볼게. 얘는 계산을 하는 게 막 나쁘지 않거든? 는 공집합이야, 얘들아. 근데 정리 좀 하고 공집합이다 할게. 이거 얘들아, 교긴 한데 분배법칙처럼 이렇게 묶어도 괜찮아, 얘들아. 얘로 묶는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럼 앞에는 이거 남죠? 그리고 뒤에는 이거 남죠.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 쓰고 싶죠? 그러면 차집합의 성질 쓰고 싶죠? 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X에서 얘들아 A 합집합 B를 빼도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해가? 그럼 내가 땅콩을 빼가지고 남는 게 있으려면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8, 90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해석하면 X는 8, 9, 10 중 적어도 하나는 원소를 가져야 돼. 자, 이 상태로 최소가 되는 상황을 저격할게. 내가 지금 2개 더 꼽아야 돼요. 그럼 최소가 되는 상황은 셋 중에 누굴 골라줘? 8. 그 다음 하나 누굴 뽑아줄까? 3 뽑으면 되겠지. 이거 동그라미 친 순간 다 조건이 이미 만족했으니까 세 조건을 다 만족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 뽑을 때 얘를 뽑아주는 게 좋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되는 상황이야. 반대로 최대가 되는 상황도 할게. 이 정도로 바꾸는 건 금방 바꿀 수 있잖아, 얘들아. 시험에. 그렇게 출제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얘들아 여기서 누굴 골라줘? 9랑 10을 골라줘야 돼요. 알겠죠? 최대가 상황. 여기 하나를 꼭 골라야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 셋 중에 적어도 하나 있는 상황인 거야, 결국은. 그래서 최대가 되는 상황은 이 2개.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얘랑 얘. 알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 일단 벤 다이어그램 그렸죠. 이 문제는 얘들아 나 조건을 너희가 아예 이해를 못해서 좀 어려워하는 건데, 나 조건에다가 의식을 많이 줘, 얘들아. 이거 지금 별표 좀 쳐놔. 그리고 중요한 배경 지식 이거거든. 선생님 봐봐. 얘들아 어떤 하트라는 집합이 있어. 그러면 하트의 원소의 개수가 5개고 하트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라고 해볼게.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5개가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이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 안에 5개 있고 이거 바깥에 10개 있어. 그럼 전체 몇 개? 15개. 이거가 돼야 돼. 너무 당연한 말이었지. 자, 해볼게. 드모르간 법칙 한번 써주자. 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내가 방금 말한 건 그 다음 문제 쓸 정보네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 바깥에 1, 2, 4가 있어야 돼. 그럼 4는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지 반드시. 여기 바깥에 1, 2, 4가 있어야 돼. 그러면 3, 4, 3호는 어디 써야 돼?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여기 바깥에 있을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3호는. 그러니까 다시 얘들아 3호가 어딘가 A 안에 있어야 돼, 3호가. 근데 이 바깥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가조건의 해석이었고, 그럼 우리 지금 위치를 확정하지 못한 게 누구야? 1, 2의 위치를 확정을 못 줘준 거거든 지금. 그럼 얘들아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4가지야. 1이 여기 아니면 여기지. 2가 여기 아니면 여기지. 그래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럼 4가지 경우의 수 이제 얘 만족하는 경우 찾아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런데 이제 얘를 만족한다 자체를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는데,
여기까지를 한번 끊어서 봐, 얘들아. 전체 부분 집합 중에, 그럼 얘들아, 전체 원소는 누구밖에 없어, 일단. 1, 2, 3, 4, 5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이걸로 확정이 난 상태죠, 지금. 이제 내가 알아낸 거죠. 왜냐면 여기 바깥에 1, 2, 3, 1, 2, 4, 3개 있고, 여기에 2개 있는 거 알아냈으니까 전체적으로 5개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 상황에서 얘의 부분 집합이고 원소가 하나인 집합 X는 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지, 얘들아. 몇 개 있어? 5개 될 수 있어. 다 말해봐.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집합 X의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5개 각각에 대해서 이 하트라는 집합에, 하트라고 부를게, 하트의 원소의 개수가 1개여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얘일 때도 하트의 원소가 1개여야 되고, 얘일 때도 하트의 원소가 1개여야 되고, 얘일 때도 하트의 원소가, 얘일 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그럼 1을 경계로 한번 경우를 나눠보자. 1이 만약 여기 있어 볼게. 그러면 얘들아, 이때에 x가 얘 중에 얘 x로서 한번 저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x가 이거야. 그럼 a 합집합 x 뭐 돼? 2는 얘들아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뭐 2도 여기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3, 4, 5, 1이지. x가 이거면 얘들아, 괜찮아? 그럼 여기서 b를 빼. 그럼 b 빼면 원소 누구 남아? 3, 5가 날라가고 4랑 1 남지. 몇 개가 남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1이 여기 썼더니 말이 안 되지, 얘들아. 그러면 1은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돼. 괜찮아? 동일한 논리로 2는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돼.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동일한 논리를 한번 반복해 볼게. 2가 얘들아 여기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얘는 확정이 됐어요, 지금 1의 위치는. 그러면 집합 x가 얘일 때는 돼버리거든, 저게. 근데 얘일 때도 확인해야 돼서 5번 다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그럼 이번엔 집합 x를 얘로 사용해 볼게. 모든이니까 다 돼야 되거든. 그럼 이 경우에는 a 합집합 x가 뭐야? 원소가 3, 4, 5,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b의 집합 b를 빼. 그럼 3, 5 이렇게 2개만 날라가지, 얘들아. 됐어? 그럼 남는 게 몇 개야? 2개니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써야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걸로 한번 다시 샘플로 해볼게. x가 이거야. 그러면 3, 4, 5, x가 이거면 2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b를 빼. 그러면 1, 2 빠지고 3 빠지고 5 빠져. 그럼 몇 개 남아? 1개. 행복해지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네. 여서 집합 B가 결정이 난 거고, 집합 B의 원소의 합은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위치가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1, 2가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1, 2가 여기 아니면 여기 중에 여기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막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막히는 거거든. 이거 한번 써놔, 얘들아. 이거 쓰면은 난이도가 팍 떨어져. 이거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이거 별표 쳐놓고 한번 다시 풀어봐. 방금 했던 문제네. 여기서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 해볼게. 얘들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U는 K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이니까 원소가 몇 개 있어? K가 있는 거지. K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이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B차 집합 A의 원소가 4랑 7 몇 개? 그럼 얘들아, 여기 B차 집합 A 안에 2개.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을 한번 쓸게. 그러면 A의
이렇게 해석이 되고 다시 해석할게. 이 안에 몇 개? 이 안에 몇 개? 두 개. 이거 바깥에 몇 개? 그럼 전체 몇 개? 이게 포인트였어. 다시 할게. 두 개라고 알려준 건 아닌데 그냥 직접적으로 알려줬으니까 두 개인 걸 내가 해석할 수 있잖아. 이 안에 몇 개? 이 바깥에 몇 개? 그럼 전체 몇 개? 그래서 K가 숫자로 결정나서 쉬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한 반 정도는 풀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경 지식이 집합 A의 원소의 합과 집합 B의 원소의 합이 서로 똑같다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중복해서 세어려질 거니까 둘 다 세어려질 거니까 A차 집합 B의 원소의 합과 B차 집합 A의 원소의 합이 똑같다로 해석을 해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영역의 원소의 합이 이 영역의 원소의 합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원소의 합이 얼마야 얘들아? 11로 확정이 나 있지 얘들아. 그럼 여기도 합이 얼마로 확정이 난 거야? 11로 확정이 난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집합 A의 정체성을 봐야 돼. 집합 A는 뭐를 모아놓은 집합이야? M의 약수들의 모임이지. 일단 X를 모아놓은 건데 X가 M의 약수니까 M의 약수들의 모임이다. 근데 얘들아 봐봐. 4, 7이라는 원소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4가 A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들아 4가 이걸 만족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M은 4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수가 줄어들겠죠. M의 후보들이야. 근데 이거 날라갔죠. 7이 얘들아 A 안에 있어 없어? 얘들아 이 안에 7이 없으려면은 M이 7이 배수가 되면 안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7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M이 될 수 있는 게 얘네들인데 얘들아 봐. M이 1이야? 그러면 집합 A가 어떻게 생겨먹으네요? 이렇게 생겨먹으는데 합을 11을 택도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택도 없지. 택도 없지. 1, 3 택도 없지. 1호 택도 없지. 11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가능성을 가지지. 그래서 9부터 할게. 9면 얘들아 9의 약수는 뭐야? 그러면 일단 11을 넘기기는 하는데 내가 이들 중에 몇 개가 여기 배치가 돼서 11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들 중에 몇 개를 A차 집합 B에 배치해서 11을 만들 수 있어? 11을 만들 숫자 조합이 안 나오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것도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6밖에 없는데 얘는 되겠지. M이 6이면 얘들아 집합 A 말해볼래? 그럼 내가 이들 중 몇 개를 A차 집합 B에 배치해서 11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하니? 이렇게 3개 배치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2랑 3이랑 6을 여기다 배치해주고 1은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고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 땅콩이라고 불러요 보통. 땅콩 바깥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지. 한 번 더 적어보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 3개 합친 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몇 가지가 중요했는데 2가지 정도가 중요하거든. 다 봐봐. 이 안에 원소 몇 개? 2개. 이 바깥에 7개래. 그럼 전체 원소 몇 개? 9개. 그래서 K가 9. 일단 이게 제일 중요했고. 두 번째,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이 똑같다라는 건 A 차집합 B의 원소의 합과 B 차집합 A의 원소의 합이 똑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4가 여기 원소가 아니다를 해야 돼. 그러니까 4는 M의 약수가 아니다는 거잖아. 그러면 M은 4의 배수가 아니다인 거지. 그 해석.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야. 그러면 베이스로 벤 다이어그램을 잡고 공식을 곁들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 얘들아 너에게 지문으로 돼 있어서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돼. 얘들아 A 또는 B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조사를 한 거잖아. 그러면 전체 인간이랑
A를 이용하는 인간, B를 이용하는 인간이 이렇게 있을 때 A 또는 B를 이용하는 인간들에서 조사한 거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0인 거야. 괜찮아? A 또는 B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조사한 거니까 아무것도 안 이용하는 인간은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65명인데 A 합 B가 얼마가 된 거야? 65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가족권을 너희가 좀 오해하더라. 가족권을 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봐봐. 끊어 읽어. A를 이용하는 고객수 NA, B를 이용하는 고객수 NB, 합은 82다 인 거야, 얘들아. 알겠어? 두 개를 좀 너희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국어 이슈야, 얘들아. 좀 많이 읽어.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뭐가 바로 드러나? N A 교 B가 바로 나오는 거죠. 17 이렇게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나 조건이 이 문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거든. A, B 중에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수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수가 똑같대.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가 지금 17명이야. 그러면 여기를 내가 X명이라고 가고자 하는 게 뭐지? 별로 상관없으니까 X라고 잡자. 근데 얘들아 여기 합쳐서 몇 돼야 돼 그럼? 땅콩 안에 이거 있어야 되는데 48 있어야 돼. 다 합쳐서 65 돼야 되니까 얘들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65에서 이 두 개를 빼가지고 계산해도 되고 뭐 요정의 방법을 해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확인해보자. 48에다가 이거 더하면 65 맞아? 맞잖아. 그래서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근데 한 은행만 이용하는 인간은 몇 명이야? 48명이지. 근데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이 인간은 남자랑 여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의 수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수가 서로 똑같대. 그러면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그리고 여자가 각각 몇 명이란 소리야? 24명이란 소리야. 괜찮아? 그럼 얘들아 여자 30명 중에 여자가 30명이 맞나? 여자가 30명. 얘들아 여자 30명 중에 24명은 은행을 하나만 써. 안 쓰는 인간은 없어. 다시 여자 30명 중에 은행을 이용하는 여자 30명 중에 24명은 하나만 써. 그럼 두 개 쓰는 인간은 몇 명이야? 두 개 쓰는 여자는 6명인 거지. 그래서 두 개 쓰는 여자는 6명이에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거든. 복잡할 때를 위해서 내가 대처해 볼게. 너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갈라버리면 돼. 그래서 위쪽을 남자, 아래쪽을 여자로 한다던가 반대로 한다던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자로 잡아가지고 뭐 하면은 아무리 난장을 피워놔도 그냥 다 풀린다. 남자, 여자 이렇게 영역을 구별하면 되니까. 왜냐면 남녀가 이제 섞이지가 않잖아. 남자이면서 여자일 순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놓고 남자, 여자 파트를 그냥 따로 구성해도 돼. 근데 지금은 이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으니까 좀 쉽게 푸세요. 이게 너희가 조금 이 문제가 됐다 안 됐다는 경향이 있는 문제야. 포인트가 좀 잘 잡히면 쉽게 되고 아니면 좀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다음 거로 넘어갈게. 쉬운 건데 중요해서 계속 하는 거거든. 보세요. 이거 자체는 되게 쉬워, 얘들아. 자, 30명을 대상으로 A 봉사, B 봉사.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베이스로 꼭 잡아놔. 근데 자, 첫 번째 조건을 여기 36까지 이 조건을 식으로 표현해봐. 어쩌구가 36이야? A 더하기 NB가 36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안 되면 국어가 이슈야. 계속 읽어. 자, 그리고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여기 x라고 할게.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조금 많이 쓰는 거 하나는 식을 조금 이용해서 풀어. 뭐냐면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을 좀 같이 사용해 줄 건데, 벤 다이어그램과 식을 같이 사용해 줄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최대 최소 나오면 여러 개가 돼가지고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연습을 좀 해놔야 되는데, 는 여기 36이라고 줬고 내가 여기 지금 x라고 잡았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얘인데 몇 이하야. 이거를 먼저 한번 하세요. 그래야지 최소값이 쉽게 나와요. 다시 a와 b를 문자로 표현을 해놓고 이게 몇 이하다? 전체 수 이하다를 한번 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x가 몇 이하다? 몇? 6 이상이다. 그래서 x의 최소값이 결정이 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최대값은 얘들아 이게 식으로 하는 게 더 힘들어. 그냥 생각하는 게 더 편하거든. 얘가 지금 메인 조건이야. 얘들아 여기가 30일 수 있어? 30이 왜 안 되는데? 여기가 30이 왜 안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지 안 될 거라고 주장할 거면. 전체가 30을 넘었는데 이게 30을 넘겨버리지. 이게 36을 넘겨버리지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가 30이야. 그럼 얘가 30이지. 얘도 30이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모순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20은 되는 거야? 20도 안 돼. 왜냐면 여기가 20이면 얘들아 얘가 몇 이상이야? 20 이상이고 얘도 20 이상이니까 전체는 40 이상이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맥시멈 얼마겠어? 18이야.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되더라. 그게 더 편해 오히려. 그래서 이게 최대면 18이겠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생각이 되면은 한번 18일 때 모순이 생기는지를 봐. 18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되잖아. 얘들. 여기가 10이고. 그럼 조건 다 만족하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18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되고 이 과정 좀 잘해놔 얘들아. 이 과정이 너희 막힐 때 뚫어주는 뭐 편한 도구야. 이 최대 최소에서. 다시 하세요. 넘어갈게요. 너희 다시 풀면 안 풀릴 건데 질문해도 되니까 제발 꼭 여러 번 다시 해놔. 근데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얘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 다 똑같이 풀어도 돼.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베이스로 꼭 잡아놔라.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한 지역만은 A랑 B의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합인 거지. 근데 그래도 여기 X 잡는 게 편해. 근데 이러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의 범위야. 그게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 여기의 범위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문제 편의상 여기를 X로 잡았는데 구하고자 하는 게 X의 범위 아니니까 조심해야지라고 의식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문제가 길어지면 중간에 너희가 그걸 까먹어 버리거든. 여기 X로 표현해봐. 여기는 앉아. 그럼 얘들아 땅콩 안에 몇 개 있어 지금? 17에서 이거 더한 느낌으로 가세요. 그럼 땅콩 밖에 몇 개 있어? 합쳐서 30 돼야 돼. X 마이너스 얘들아 합쳐서 30 된다 컨셉으로 가. 그게 편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영역을 다 X로 표현했지. 그럼 내 여기 보이는 숫자는 다 어떤 숫자여야 돼? 0도 가능해. 0 또는 자연수야. 0 이상의 정수여야 돼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숫자는. 그럼 얘가 0 이상이니까 X가 어때야 돼? 2 이상이어야지. 얘가 0 이상이니까 X가 어때야 돼? 얘가 0 이상이니까 X는 0 이상이어야 되겠지? 얘가 0 이상이니까 X는 어때야 돼? 그럼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 얘들아. 그러니까 최종적인 X의 범위는 뭐야? 이렇게 그냥 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문제도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 푸는 게 좀 편할 때가 있는 거고 뭘로든 다 풀려 얘들아. 내가 이 문제를 아까처럼 풀어도 풀리고 그 문제를 이 문제처럼 풀어도 풀리고. 그럼 이 문제를 아까처럼 내가 일단 접근해서 풀어볼게 그럼
그러면 얘들아 봐봐. 아까처럼이라는 건 이 공식을 곁들여 주는 거거든. 자, NA 얼마? 17, 15, 32. 32 마이너스 X 됐어? A 합집합 B가 전체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럼 X의 범위 얼마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하나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저렇게 하는 게 좀 막막할 때가 있어. 그럼 일단 이거 때리면은 뭐든 하나는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최대값 라인이 안 나오는 거잖아. 최대값은 그냥 생각해서 풀자. 얘들아 여기 30이어도 돼? 택도 없지. 왜 택도 없어? 여기가 15인데 30이 택도 없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몇이면 좋을 것 같아? 15. 그럼 15는 가능해? 15일 때 문제 되는 거 없지? 15네. 그럼 최대값 15.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도 된다는 거야. 더 해볼게요. 여기 별표 좀 쳐놔 얘들아. 이게 왜 별표 치냐면 시험에 많이 나와서. 이게 꽤 옛날 문제인데 그냥 계속 나와 얘들아 시험에. 근데 시험에 계속 나와도 너희가 어차피 다 맞출 거면 내가 굳이 강조하지 않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희가 처음에 좀 막히거든. 이거는 얘들아 배경 지식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봐봐 얘들아, 이 안에 만약에 50개가 있어. 이 바깥에 이 안에 150개가 있어. 이 바깥에 50개가 있어. 그럼 전체가 몇 개야? 200개. 그걸 조금 역순으로 사용하는 거거든. 여기에 200개가 있어. 여기 150개가 있어. 그럼 결론이 뭐야? 여기 50개가 있다. 그런 결론이야.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개수가 여기 밖의 개수보다 100개가 많어. 그럼 여기랑 여기 관계식 준 거지 얘들아. 그리고 여기 안에랑 여기 안에랑 합치면은 200개야. 이런 조건을 주거든. 그럼 여기랑 여기가 결정이 난 거지. 그게 이 문제 포인트야. 해볼게. 자, 조건에서 봐봐. 이 두 번째 조건이 이 문제 내가 방금 말한 부분인데, 하나도 신청 안 한 인간은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한 인간보다 100명이 적었다. 그러면 얘들아, 하나 이상 신청한 사람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야? 적어도 하나 신청했다. 이게 하나 이상 신청한 인간이지. 이 수는 얘들아, 하나도 신청 안 한 인간은 N, A 합 B의 여집합이 하나도 신청 안 한 인간이지.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200이지. 그럼 200 빼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얘들아. 그래서 하나도 신청 안 한 인간은, 자, 문제 고지고대로 할게. 하나도 신청 안 한 사람은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생보다 100명이 적었다 라는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 순간 문제가 끝나버렸어. 되게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해볼게. 그럼 얘들아, 여기서 뭐가 결론이 나버려? A와 B가 결정이 나버려. 150이지. 그럼 얘들아, 당연히 이 땅콩 안에 150명 있는 거니까 땅콩 밖에 몇 명 있는 거야? 50명 있는 거야. 여기 땅콩 안에 150이라는 게 체크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A를 신청한 사람은 B를 신청한 사람보다 20명이 많았대. 그러니까 여기보다 20이 많다는 거잖아. 근데 이건 어차피 중복해서, 그러니까 A 때도 세지고 B 때도 세지니까 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보다 20이 많다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만 신청한 인간 수거든. A라고 잡을게. 그럼 여기 뭐 된다는 소리야? A-20 된다는 소리야. 이게 이 조건의 사용이었어. 이러면 끝났어. 얘들아.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가 된 거죠. 그러면 a로 다 표현을 때려 얘들아. 여기 지금 땅콩 안에 150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합심 a로 표현은 뭐야? 100, 170 마이너스 2a지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50 a로 표현, a로 표현, a로 표현. a의 범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숫자 다 0 이상의 정수야 하면 돼. 다 했으니까. a가 0 이상의 정수지. 얘가 0 이상의 정수니까 a는 어때야 돼? 20 이상이어야 되지. 얘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a가 20 이상이어야 되고 이거 계산해 보면 a가 85 이하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구하고자 하는 건 최대값이니까 85가 정답 되는 거였어. 괜찮아? 이거 주황색이 되게 중요한 파트였어 얘들아. 너희가 이 노란색은 앞서에서 몇 번 했던 문제라서 괜찮은데 이 주황색이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이 과정 잘 해놓으세요. 자, 다시 한번 쭉 풀어보고 막히는 거 있으면 질문해.